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몸이 좀 나왔으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삼각수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왜 삼각수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냐면, 자, 우리 지수가 삼각수렴을 하는 자리에 다가가고 있어요. 자, 삼각수렴이 뭔지 일단 알려면, 자, 쉽게 말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120선은 무너지고요. 바닥은 지지가 되고요. 그러면 주식은 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렇게 모이게 돼서 삼각형에 끼면 이렇게 날아가게 돼요. 이걸 보고 삼각수렴이라고 합니다. 자, 저점은 유지가 되고 120선은 낮아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끼는 거예요. 돌파가 납니다. 항상 돌파가 되는 것만 아니에요.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지지가 확실하게 오랫동안 된 것만을 가지고 지지를 하는 게 삼각수렴인데, 오늘 삼각수렴에 대해서 대표적인 매매가 뭐냐면 EV예요. 자, 어저께 제가 삼각수렴 한다고 이거 올라가는 자리라고 강의를 좀 했을 겁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갔죠. 자, 이게 바로 삼각수렴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저점은 깨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120선은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120선하고 삼각형이 유지가 되면 계속 돌파를 못하다가 슈팅을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삼각수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120 돌파하면 이거 크게 여기까지는 최소한 올라가니까 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상한가까지 갔는데, 자, 이 종목은 상한가를 잘 안 가는 종목이라서 제가 일단 버리라고는 했어요. 물론 가봐야 내일 여기서 던지면 되지만, 가보면 내일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바닥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바닥의 지지가 여러 번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120선이 가까워지면요,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삼각형이 끝까지 끼어가지고 낀봉해서 돌파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그냥 돌파해버리거나 이 중간에 돌파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포들이 바보도 아니고 규칙대로 가겠습니까? 얘는 어쩌다 보니까 규칙 사이에 꼈을 뿐이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느 것들을 제가 매매를 많이 하라고 하냐면, 자, 이런 겁니다. 바로 오늘 이거 우리 매매했죠. 인상가 아까 매매하라고 했죠. 자, 바닥은 유지가 됐지만 굉장히 멀게 유지가 됐죠. 예. 그래서 인상가는 오늘 올라가는 걸 보고, 자, 20, 120 돌파하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 물량 받아줬죠. 그러니까 넘어가야죠. 그걸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가 매도가 된 거고요. 자, 이런 것도 삼각수렴이지만, 자, 삼각수렴 중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바닥을 지지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삼각수렴을 바닥을 지지하고 여기서 돌파를 가야죠. 여기서나. 근데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제가 이쪽에 지지선이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쪽에 지지선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이 왼쪽에 지지선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간 지지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해서 삼각수렴이 이렇게 돌파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삼각수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수렴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요즘 이걸 왜 자꾸 하냐면, 자, 이것도 삼각수렴의 일종이에요. 삼각수렴의 일종인데, 삼각수렴이 바닥만 지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닥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애들은 내일 슈팅하면 여기를 넘어가는 슈팅을 여기까지, 내일이 아니라 며칠 기다리면 여기까지 슈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수렴이 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이 유지되고 120이 내려오는 삼각수렴도 있지만, 바닥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예. 자, 바닥이 일정한 저점을 유지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삼각수렴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120이 요즘 우리가 왜 이걸 매매를 하냐면, 120 아래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삼각수렴 슈팅이 굉장히 크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보라고 한 겁니다. 서울전자통신도 그렇죠. 서울전자통신도 보시면 이쪽에서 상당히 오래 지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삼각수렴으로 돌파할 만했지만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들고 가라고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돌파 120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한 거죠. 자, 이런 애들도 나중에 삼각수렴이 되는 애들인데, 삼각수렴 전에 물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자, 더 이상 무너질 게 없기 때문에 내일 올라가기 좋은 자리지만, 자, 일단 삼각수렴은 그렇게 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삼각수렴이 되면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삼각수렴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삼각수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면, 자, 이게 오늘 EV가 그랬죠. 자, GTG 젤리스는 아닙니다. 자, 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오늘 삼각수렴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애들이,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AT세미콘을 계속 들고 가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120을 안 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지선이 유지되고 있을 때, 지지선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여기죠. 자, 지지선이 유지되고 있을 때 이 종목을 제가 들고 가라고 한 겁니다. 삼각수렴에서 돌파할 종목,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건 좀 눈치 싸움인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삼각수렴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마중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얘는 삼각수렴이 되려면은 시간이 좀 더 있었어야죠. 그러면서 얘가 좀 더 내려오고, 이건 좀 더 내려오고, 얘는 여기쯤에서 한번 다시 무너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돌파해 갔어야죠.
근데 이렇게 미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각수렴은 꼭 지켜진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야, 이런 것들이죠. 자, 꼭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수렴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 여기 지지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전진바이오팜도 계속 들고 가라고 한 거예요. 전진바이오팜도 여기서 돌파를 했지만 120에서 무너지고 저점 지지했기 때문에 이쪽에 지지선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다시 120 올라가고 오늘 그래서 들고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120, 20 돌파해서 슈팅을 갔죠. 그래서 상한가 부분에서 버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삼각수렴의 대표적인 경우고, 자, 이스트 아시아는 좀 달라요. 이런 건 삼각수렴은 아닙니다. 큐라클도 아니고요. 삼각수렴의 일종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삼각수렴에서 올라간 거죠. 예, 저점을 유지하면서 120을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자, 쉽게 말해서 뭐냐, 어느 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120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면요, 얘는 돌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돼요? 이 저점 지지하는 부분에서 120까지의 거리가 15,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 얘는 돌파하기가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저점을 지지하고 있죠. 저점을 지지하고 있는데 120까지의 거리가 가깝죠. 그럼 돌파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오늘 매매했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올라가는 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 LIS 같은 건 안 하는 거죠. 자, 저런 건 삼각수렴이랑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삼각수렴이 되려면, 야, 이 자리가 삼각수렴이 되려면 좀 더 내려왔어야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야죠. 근데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는 겁니다. 삼각수렴은. 자, 그러니까 뭐냐, 저점을 지지했는데 120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생각한다면 돌파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거 들어서 들고 가라고 했죠. 자, 저점을 계속 지지하면서, 자, 모비스 며칠 전부터 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20이 가깝기 때문에 돌파가 됩니다. 그럼 이 종목은 여기서 음봉이 한두 개가 나올 수 있지만 아마 저 위에까지는 한번 올라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삼각수렴은 미리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뒤로 쳐져서 늦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삼각수렴을 한번 돌파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삼각수렴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보세요. 아직 멀었죠. 그래서 최소한 얘네는 60을 만나는 이 지점은 가야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종목들은 그 삼각수렴에 가까워지는 종목들을 골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TA홀딩스 같이 이렇게 멀리 있는 종목들, 삼각수렴이 이런 종목들은 아직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얘네가 적어도 120선이 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60선을 만나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삼각수렴이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이거를 좀 관심을, 좀 전에 했던 종목이 뭐죠? 자, 메디포스트 보세요. 자, 메디포스트는 지금 제가 들고 가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서 이게 바로 삼각수렴을 돌파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여기를 로스하고 들고 가시는 거예요. 자, 문제점이 좀 있죠. 왜 여기를 로스하고 들고 가라고 하냐면 이게 지지가 안 되는 경우 이쪽에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각수렴이 되면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 텐데, 그렇지 못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저런 거는 들고 가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부터 보시면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지지된 종목들 있죠. 여기 저기. 자, 벌써 4달 정도 지지했죠. 이런 종목들은 12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들고 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뭐 20지 상승 같은 것까지 따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지지하면서 120선이 내려오고 120선이 가까운 경우에는 바닥에서 주식을 잡으면 돌파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도 지금 오늘 여기 들고 가라고 했죠. 여기다 로스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사실은 정확한 로스를 하려면 여기다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바로 이거는 뭐 쉽진 않아요. 하지만 돌파해서 올라가기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수렴을 기본적인 모양은 딱 지켜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삼각수렴을 하려면 사실은 얘가 여기서 더 내려왔어야죠. 이쯤에서 돌파됐어야죠. 근데 항상 이렇게 미리 돌파가 되고, 미리 돌파가 되는 애들은 무너지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쪽에서 슈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삼각수렴을 절대로 기다려서 못 먹어요. 항상 미리 올라가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수렴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120선이 깨진다면 절대 그건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삼각수렴했다가 무너지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저점을 올리면서 삼각수렴을 갔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점이 유지가 되고 안 무너지고 단단해야 올라가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왼쪽에서 지지선이 있고 자 이런 전점이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삼각 120선에 가까울 때 잡으면 슈팅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계속 여기서 들고 가라고 했던 이유가 120이 가깝기 때문에 돌파 슈팅이 잘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들고 가라고 했던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오늘 했죠 이거 신신제약. 신신제약 계속 120이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건 12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들고 가라고 했다가 오늘 슈팅을 해서 버렸던 겁니다. 자 이런 애들은 저쪽으로 무너질 곳이 없죠. 내일 음봉 나온다면 매수입니다. 자 보통요. 자 제주항공도 그렇죠. 예, 제주항공도 올라갔으면 여기서 무너져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돌파해버리죠. 이렇게 삼각수렴은 미리 가거나 아니면 늦게 가가지고 우리 타이밍을 뺏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삼각수렴이 무작정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저점에서 잡으시고요. 저점이 깨지는 경우는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저점에서 잡고 저점이 깨지는 경우는 버리셔야지 삼각수렴을 저점에서부터 들고 가다가 깨지는데 안 버리면 굉장한 고생을 하시게 돼요. 자, 좀 전에 이런 종목도 좋은 종목이죠. 자, 저점을 계속 유지를 했죠. 저점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돌파하고 지지하고 다시 상승하죠. 이렇게 주식이라는 건 돌파 지지 상승을 해야 올라가요. 주식은요 항상 돌파를 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각수렴의 기본적인 원리는 돌파를 하면 버려야 돼요. 왜? 지지하러 내려오니까. 그래서 120을 지지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돌파한 다음에 대부분은 90%는 다시 밑으로 무너집니다. 그럼 여기서 지지를 하면 다시 잡아서 120 돌파를 보고 다시 지지를 하고 올라갈 때부터 다시 매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항상 돌파를 하면 버리시고 지지를 하면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종목 아까 들고 가라고 했죠. 계속. 왜 그래요? 저점이 대바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오늘 아까 잡으라고 했던 겁니다. 올라가는 걸 보고. 그럼 여기 로스하고 들고 가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슈팅을 해서 버리라고 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삼각수렴은 이렇게 대바닥 지지. 자 이것도 지금 삼각수렴은 아니지만 얘는 이제 물량 받으러 올라가야죠. 여기에 물량 받으러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이 정도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전형적인 삼각수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형적인 삼각수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수렴은 쉽게 얘기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120은 내려오는데 바닥 저점이 유지되는데 바닥에서 지지선을 만들 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 120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다면 대부분 돌파가 되고요. 돌파가 되면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지되면 그 다음에 슈팅을 다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삼각수렴이라고 하니까 이 120이 가깝게 내려오고 있는 데서 60을 만난 곳에서 지지가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60을 만나야 상승을 해요. 보통 삼각수렴은. 그렇기 때문에 60을 만나면 그때부터 올라갈 수 여기 보이죠? 60을 만났죠. 그래서 EMW 오늘 아침에 우리 매매했죠. 들고 가라고 했죠. 일단 어디까지 들고 가야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돌파 잘 안 해요. 얘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돌파 안 하고 많이 올라가요. 여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들고 가면 여기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애들이 120이 가까워지는데 돌파를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큐락들 같은 애들. 자 서정기전도 미리 돌파를 해버렸죠. 예. 그래서 삼각수렴은 자 여기도 보세요. 바닥을 지지하니까 120이 가까우니까 그냥 돌파를 해버리죠. 이게 바로 삼각수렴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돌파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다시 돌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이것도 그렇죠. 바닥을 지지하면서 돌파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바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매수 자리입니다. 자, JLK 매수 자리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수렴을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전형적인 삼각수렴이죠. 자, 120은 저점은 지지되고 있고 120이 무너지니까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죠. 좀 더 갈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런 애들은 무너졌다 다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하는 겁니다. 자, 대충 오늘 여기도 삼각수렴이죠. 네. 120이 저점이 지지되면서 이렇게 한 달 이상 저점이 지지가 된다는 건요.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랜 기간 지지를 했는데 얘가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지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버렸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왼쪽에 지지선이 이렇게 강한 애들 있죠. 지지선이 이렇게 두 달 이상 오래 유지된 애들. 이런 애들만 들고 얘가 지금 삼각수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지금 들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부사는. 어저께도 들고 가라고 했죠. 그저께 양봉 올라갈 때 들고 가시면 이런 종목들은 삼각수렴을 했기 때문에 돌파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돌파하면 아마 여기까지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일단 1차 상승은 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수렴 매매를 할 때 어디서 자 이렇게 보시죠. 네, 저점 지지하면서 삼각수렴 돌파 무너지죠. 돌파를 하면 무너져요 보통.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바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매물 때문에. 그래서 돌파했다가 무너지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쌍바닥을 잡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바닥 매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대바닥 매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 대바닥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대바닥이 깨지는 경우는 무조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바닥에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초보자분들, 특히 직장인분들, 오래 들고 가시는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대바닥을 유지해주면 이런 대바닥은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 곳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얘네들 삼각 수렴하겠죠?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내일 돌파하면 아마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삼각 수렴의 이번에 목표가는 이 정도 올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일단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저점, 삼각 수렴의 지선 저점을 깨는 경우에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 수렴이 뭔지 대충 오늘 알아봤습니다. 대충 알아본 거지 이게 특별하게 완벽한 규칙이 있거나 그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식에는 규칙이 없다는 게 제일 큰 규칙입니다. 주식은 규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 자리자리에서의 대응만 있을 뿐이지 절대 규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우바이오 제가 아침에 하라고 했던 거예요. 삼각수렴 돌파하는 곳이라서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면서 매매를 한번 하시면은 좋은 매매가 될 겁니다.